이거 괜찮은데요? 학교 수업에서도 써먹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파워포인트 만드는 거. 가치가 이끄는 삶. 저는 세상의 삶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봅니다. The purpose driven life. 많은 곳에서 성공해라. 네 목표를 세워라. 그리고 네 갈 곳을 정해라. 그래서 그곳에 빨리 도달해야 너는 성공할 수 있다. 경쟁을 강조하고 또 고통을 강요하고 그래서 빨리빨리 성공하기를 원하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어야 된다. 이게 진실처럼 진리처럼 이 세상을 가득 덮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맞을까요?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 정말 그게 맞을까요? 장자크 루소가 쓴 에밀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부족할 때 자기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게 되고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니까 부족해야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부족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필요 없으니까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족한 걸 느끼게 해주는 것이 오히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부모들이, 이 땅의 부모들이 아이들의 부족한 걸 봐주질 않아요. 아이들이 부족하면 그걸 먼저 채워서라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줘야 빨리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실제로는 아이들이 그걸 채울 수 있도록 우리들이 그 채워갈 수 있도록 기회와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 기회와 시간을 줄 만큼 여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목표치를 정해놓고 너는 내가 이렇게 능력을 부여했으니 빨리 여기까지 도달하렴 이렇게 해서 주어받고 강요하고 강제로 끌고 가는 삶,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입니다. 전 여기에 반기를 듭니다.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행복하려면 자기 가치를 발견하고 자기 가치를 실현시키는 삶이어야만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삶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치가 이끄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세상에 전파하고 다니기로 했습니다. 가치가 이끄는 삶. 가치가 이끄는 삶은 뭘까요? 그래서 책에는 암, 또 꿈, 그리고 삶, 그리고 말, 네 가지로 제 평상시 생각했던 단상들을 정리한 것 뿐입니다. 사실 책 내용을 보면 제가 문필가가 아니고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글이 좀 어눌한 것도 있고 어색한 것도 있고 제가 이 책을 내기 전에 책을 낸다고 결정을 하고 나서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이걸 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매일 고민했었어요. 그런데 내기로 결정한 것은 야 내가 이런 말을 좀 어눌한 표현을 하더라도 누군가가 해야 되겠다. 이 세상에 너무 목적 중심으로 사는 게 정말 안 된다는 얘기를 나 나름대로 체계를 좀 잡아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좀 부족한 글솜씨지만 썼습니다. 무엇을 제대로 알아야 될지 우리 좀 알고 가자.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게 다 진실은 아닐지도 모른다. 꿈을 꿀 때도 우리는 다 꿈이라고 얘기하지만 욕심을 부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사람들은 피곤하게 살 수도 있다. 삶이라는 것도 너무 사람이 한쪽에만 치우쳐서 전문가임에서 쭉 가는데 그게 오히려 피곤한 삶이다. 균형을 맞추는 삶을 살아야만 된다. 또 우리들의 평상시 말이 너무나도 좀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또 자기 욕심껏 말을 한다. 말은 제가 강의 때마다 하는 얘기지만 말을 길게 바라보면 마음의 알갱이랍니다. 그 말은 그냥 던져지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에 있는 알갱이를 누군가에게 전해줘서 그 사람 마음을 움직여주는 게 말인데 우리는 그 말을 그냥 잔소리로 던져서 사람들을 긁어버린다는 거죠. 좋은 말을 얘 공부해, 얘도 잘 돼야지 라고 하는 말을 말씀으로 해야 되는데 잔소리로 하니까 마음을 긁어버린다는 거죠. 엄청나게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잘하면 아이들 또 우리 세상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데 말을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불행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평상시 잘 못하고 있었던 이야기들을 느낀 바대로 좀 옮겨서 책을 써본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삶이 가치 있는 삶일까를 네 가지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역할을 아는 삶.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삶을 살아야 그게 가치 있는 삶이죠. 가치란 뭐죠? 가치는 가격입니다, 사실. 가격이죠. 그러니까
가격을 말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교환 가치와 효용 가치. 가치는 두 가지가 있다고요. 교환 가치, 이건 500원에 샀으면 500원짜리입니다. 그냥 500원짜리. 이건 교환 가치예요. 500원짜리. 근데 이거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느 날 의미 있게 전해주면 이건 500원짜리 이상의 가치를 갖게 되는데 그건 효용 가치입니다. 이런 물건들은 교환 가치가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은 교환 가치로 따지면 안 되죠. 교환 가치로 하자면 어떤 거예요? 성적이 우리 아들이 1등을 해? 그럼 교환 가치 100. 우리 아들이 성적이 52등이야? 교환 가치 52. 우리 아들이 영어를 못해? 교환 가치 빵! 수학을 잘해? 교환 가치 100. 이렇게 나누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옆에 있는 식구와 내 자녀들은 그런 교환 가치로 나눈 것이 아니라 내가 옆에 있을 때 내 행복을 주는 사람,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사람, 그게 바로 효용 가치죠. 한번 둘러보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교환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효용 가치가 있는 사람들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보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아시아 딕부이치치. 팔이 없어요. 다리가 없어요. 오른쪽 발, 왼쪽 발에 드럼스틱 같은 발가락 2개가 달려있는 이 사람. 이 사람이 그냥 교환 가치로 보면 볼품이 없죠. 그런데 이 교환 가치가 있는 그 사람이 자기의 역할을 알았어요. My purpose to bring hope and encouragement. 내 역할이라는 건, 내 목표라는 건 사람들에게 희망을 갖다 주고, 왜요? 나도 살아요. 다른 말 안 해요. 나도 살아요. 누가 거기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 그 사람이 나도 살아요. 당신도 살 수 있어요. 그러는데 이 사람이 역할을 찾은 거예요. 우린 내가 가진 모습대로 세상을 살려고 하지 말고 내가 가진 역할을 찾아서 그 역할을 누군가에게 했을 때 그 가치가 있는 삶이다. 여러분들의 가치를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역할을 찾으시면 여러분의 가치를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요, 비전을 실천하는 삶. 비전이 있는 삶이 아니에요. 비전을 실천하는 삶. 누구나 비전을 가질 수 있어요. 누구나 꿈을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꿈을 향해 실천하지 않으면 그건 꿈이 아닙니다. 진짜 꿈이죠. 진짜 꿈이죠. 이 사람. 마틴 루터킹 목사는 외쳤어요. 뭐라고요? I have a dream. 아직 흑인들이 버스를 타서 백인들이 앉는 자리에 앉는 것도 거부당하던 그 시절에 나는 꿈이 있어요. 저 조지아의 언덕 위에 흑인 아이들과 백인 아이들이 함께 모여 같이 놀 수 있는 그날이 올 거라는 걸. 옛날 흑인 노예의 자녀들과 백인 주인의 아들들이 같은 자리에 둘러앉아 단순하게 식사만 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는 걸 그 당시에 꿈을 꿨단 말이죠. 그리고 이 분이 I have a dream 외친 그 외침이 이분 때는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잖아요. 하지만 너무 강력하게 외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I have a dream 외쳐졌고 꼭 48년 만에 오바마가 대통령 후보로 당선이 됐잖아요. 그런데 꿈을 갖는 게 아니라 해보. 전 색깔을 좀 드림에다 치지 않고 해보에다 치잖아요. 꿈을 갖고 그 꿈을 향해 실천해 나가는 것, 그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나를 제대로 알았다면, 나의 역할을 알았다면 두 번째는 꿈을 꾸셔야 돼요. 꿈을 꾸셔야 돼요. 제가 47살 때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다고요? 아까 우리 박동훈 선생님 너무 너도 어떻게 그렇게 내 뒷조사를 다 해가지고 배려하는 삶, 이야기하는 삶, 말하는 삶, 글을 쓰는 삶. 참. 그래서 배려하고 이야기하고 글을 쓸 거예요. 배려하고 이야기하고 글을 쓸 거예요. 저는 베이글이에요. 이 얘기하면서 제가 몸이 베이글처럼 이렇게 그런데 제가 그런 삶을 살겠다고 외치기 시작하고 매일 새벽에 12시부터 1시, 2시까지 매일 책을 보고 매일 제가 어느 날 좀 힘들면 그냥 앉아만이라도 있었어요. 그 시간만큼 내가 확보를 해서 3년, 4년 해오다 보니까 제가 1년에 강의를 150차례씩 하러 다닐 수 있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꿈이 있다면 꿈을 실천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요. 책임을 지는 삶. 가치가 있다는 건 책임을 지는 삶이에요. 자기가 맡은 역할을 감당해내야 되는 거죠. 어떤 분이요? 이런 분. 아시죠? 인터넷에 떠올랐던 이분. 휴학학원의 최영국 선생님, 나이가 80이 다 되셨어요. 이분이 탄광, 광산 개발에서 엄청난 돈을 버셨어요. 근데 그 광산이 무너지면서 자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그 모든 책임을 내가 지겠다 하면서 자기 재산을 많은 사회에 희사하면서 지금도 조그만 학교를, 중고등학교가 있어요. 그걸 운영하시는데 지금도 하는 일이 뭐냐면 나는 쓴맛을 보면서 하겠다라고 크게 써놓고 매일매일 그냥 밭을 일구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걸 미소로 지으면서 그냥 바라보는 삶, 자기 것을 나눠주고 베푸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이사장님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보고 싶어서 가고 싶었는데 2월 22일 날 제주도에서 무슨 공연을 뭘 하신대요, 이분이. 근데 제가 시간이 안 돼요. 시간이 안 돼서 못 가는데 한번 제가 꼭 찾아뵐 거예요. 이런 분은 자기 책임을 지고 사는 거죠.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평생 동안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 내가 이렇게 살게 된 건 내 능력이 아니라 재산이 많은 것도 내 재산이 아니다. 그건 잠시 내가 맡아 있는 것 뿐이다. 그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쓰여져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그 이야기들을 쭉 신문에 한 걸 보면서 저는 이런 분들이 이 사회에 정말 책임 있는 삶이다. 이분은 가치를 알고 가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요. 재산을 잠시 맡아둔 건 사회에 환원해야 되는 것.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많이 가지고 있는 건 내 게 아니라는 거죠. 다 다른 사람의 것을 일부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걸 내가 다 써버리면 안 되는 거죠. 나눠줘야 되는 거죠. 특히 우리는 후손들에게 남겨줄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후손들의 자원을 빚으로 땡겨서다가 지금 막 화려하게 지내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아시잖아요? 집값이 전부 올라가서 우리들 아이들은 집을 못 산다고. 근데 누가 집값을 올렸어요? 우리가 올렸어요. 집을 사면 집값이 올라간대 팍팍팍 올려놓고 그 바람에 지금 우리 아이들은 집을 못 산대잖아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주는 삶, 이게 네 번째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면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라도 살 힘이 나요. 이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고 저만 아는 사람, 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 원장 이경화 교수님이십니다. 저는 이분하고 별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사람들을 보면 이런 말을 해줘요. 나는 누군가의 언덕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을 제가 2007년에 처음 만나서 대학원을 좀 들어가 볼까 그러다 아직도 안 들어갔어요. 2007년도에 만나서 들어간다 몇 번 하다 아직도 못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지금도 저만 보면 칭찬해 주시고 선생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얘기해 주고 저한테 계속 프로젝트를 주시고 일을 같이 하자고 얘기하십니다. 왜 그러냐고 얘기했더니 나는 옛날에 내가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너무 힘들게 이 세상을 살아서 지금은 내가 있는 힘으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면 나는 도와주려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언덕이 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저는 이런 분들이 계시네요. 여기, 그렇지, 영재 역시. 저도 누군가의 언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제가 언덕이 못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를 좀 더 키워나가다 보면 누군가의 언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바람을 가지고 삽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누군가의 언덕이 될 수 있는 분들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사회가 살만한 사회일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을 많이 찾아서 사는 삶이 우린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삶이란 뭐냐? 자신을 인정하는 삶. 내가 누군지를 찾고 내게 주어진 그 일을 열심히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됐을 때 이 세상이 좀 더 가치 있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 삶이 곧 행복한 삶이고 그런 내용을 제가 여기다 담았죠. 이 책은 훌륭한 책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 나름대로 행복하게 사는 거란 이렇게 사는 거야를 늘 틈틈이 생각했던 이야기들을 모아봤습니다. 이 책을 읽는다고 행복해지진 않아요.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내 행복을 전해줄 사람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제가 그럴 것처럼 여기 계신 분들도 행복을 발견하셨다면 이제부터 내가 가진 행복을 누구에게 나눠줄까? 먼저 내 짝꿍, 내 아이, 내 부모님,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행복을 나눠주고 그렇게 하게 되는 마음을 가지면 이 책은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행복 지침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가치 있는 삶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가치가 이끄는 삶. 그것은 곧 행복한 삶이다. 선언하시겠습니다. 네. 아니, 지금 너무 멋있죠? 네. 책을 살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다 알았어. 책을 왜 사? 사지 마! 사실. 네. 다시 한번, 공수님한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제가 보니까, 지금 들으니까, 이 책을 살 필요가 없어요. 다 끝났어요. 여기 다 적었어. 네, 정말, 맞습니다. 사실 사람이 산다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즐거움이고 축복받은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바라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이루려고 하는 욕심이 많다 보니까 삶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돈이 없어도 정말 자기가 하는 일, 좋아서 하는 일, 아니면 즐거워서 하는 일,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일, 남이 만들어놓은 틀, 남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남을 모델로 삼아서 가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길을 가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꿈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공사님 이제 나오세요.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자, 질문을. 저 와서 지금 교육감 출마하라 왜 저렇지, 저러지? 교육은 많은데. 자, 마이크 좀 주시겠습니까? 네. 네. 자, 지금 이제 우리 꿈에 대한 얘기를 좀 했어요. 꿈을 다 얘기한 건 아니지만, 꿈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 공사님 말씀 중에서 궁금하신 분, 질문. 자, 질문. 질문. 이렇게만 잘 안 나와요, 질문이. 자, 질문하시는 분은 책을 줍니다, 책. 자, 책 받을까봐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질문하시는 책을 뺐습니다. 네. 질문. 궁금하신 거 없어요? 네. 자, 이게 마이크. 누군지 좀 밝히시고. 네. 안녕하세요. 건강한 사회를 꿈꾸면서 교육자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장재식이라는 청년입니다. 오늘 좋은 강의를 말씀해주신 김택 선생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일단 가치 있는 삶을 말씀해 주실 때 역할, 비전, 그리고 책임, 믿음 이 네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가지를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모두 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 행복한 삶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사람과의 관계를 잘 돈독하게 하고 그 가운데서 정말 나의 가는 꿈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런 네 가지 중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자신을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역할을 아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공기택 선생님께서는 47살 때 역할을 발견하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발견하는 과정이 어땠는지 그것이 가장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곽동훈 선생님이 얘기했었잖아요. 제가 정말 열정적으로 교직 생활을 했었어요. 여기 있는 친구들은 알지만 제가 이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냐면 제가 1991년도 1월 달에 학교를 쫓겨났었어요. 학생들 편에 무슨 운동, 그때는 전교조라는 단체가 정식 단체가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그 활동을 했다가 이사장님의 미움을 받아서 학교를 쫓겨났을 때 공기택 선생님을 돌려주세요라고 하는 데모와 시위를 했던 친구들입니다. 그 시절에 선생님이 막 하는데도 책상 위에 책을 안 펴고 일주일을 버틴 애들이에요. 그때 나왔던 영화가 죽은 시인에서의 키팅이라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제가 그때 별명이 키팅도 있었어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있었던 이 2회 친구들이 학교를 나가면서 선생님이 이 학교를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저기들도 모르고 저도 모르는 얘기를 해가지고 학교에 그만 제가 오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15년, 16년쯤 지나고 났더니 그때부터 이제 타성에 젖기 시작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월급 잡아, 일 그렇게 많아, 애들 어렸으면 정말 선생할 만한데, 이거를 저 학교에서 하고 집에 가서 하고 친구들 만나서 하고 선생님들끼리 모이면 또 하고 하루에 10번씩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했던 제 삶은 가만히 보니까 제 삶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제 삶을 부정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나도 좀 남들처럼 멋지게 훌륭하게 살아야 돼라고 생각을 하고 딱 저 주변을 바라보니까 그 당시에 바마가 아시죠? 바마 성은 오바마가 미국에서 대통령 후보, 저랑 동갑내기예요. 동갑내기가 어느 사람은 미국에서 대통령 후보가 나왔는데 너는 동갑내기 시골에 앉아 1번, 2번, 3번 이런 거나 외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너를 좀 업그레이드 시켜봐 라고 생각했는데 오바마를 따라가려고 아무리 생각해도 오바마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제가 뭐 했지?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남들을 보지 말고 너를 바라봐, 너를 라고 생각해서 바라보니까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 보니까 말이에요. 말. 그런데 말이라고 제가 칠판에 이렇게 막 크게 써놓고 나서도 지웠어요. 왜 지웠냐면 우리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세상에 말 많은 놈은 고추 떨어져. 어렸을 때부터 말 많은 놈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지우고 말 많은다는 제가 입을 쥐어뜯고 아유 말을 오늘도 많았어 그러고 늘 후회하고 그랬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말 외에는 없어서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여쭤봤어요. 아버지 떨어진다고 말 많은 놈은 고추 떨어진다고 나한테 그랬는데 누가 들은 얘기예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기억을 못해요. 우리 아버지는 기억을 못하는 얘기를 나는 평생을 갖고 산다. 그래서 그날 박박 찍고 말로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행복한 말을 할 거야 라고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걸 발견하고 그걸 실현시키는 게 가장 행복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장재식님 괜찮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오늘 반성해야 되겠습니다. 네. 말 많은 사람은 꿀 떨어진다. 만들어서 아직. 제가 그래서 장을 못 갔나 봐요. 자, 질문하신 분은 선물을 드립니다. 자, 잠깐 나오시죠. 네. 우리가 책을 좀 드립니다. 네. 사인 제가 했습니다. 네. 야, 우리 이게 확실히 이렇게 현장감이 있어가지고, 네. 뭐야, 이거. 왜 이러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그러네. 왜 이래? 맞아. 인증샷. 야, 인증샷까지? 이거 왜 이래? 이거. 너무 잘생겨가지고 인증샷하기가. 한 번 더. 네. 같이 하고 싶어요. 네. 이 장세식 씨는 법대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대학원을 진학을 하려고 하다가 새로운 교육, 독서 그 법을 발견하고 거기에 지금 대학원 과정을 지금 밟고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수제입니다, 수제. 제가 아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자, 또 지금 네, 정확히 뒤에 네. 예약했거든. 공생을 사랑하는 정한입니다. 예, 공생은 아마 저보다 저를 더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요. 축하드리고요. 예. 제가 공생을 가까이서 단둘이 얘기하시는 사람 많았지만 잘하는 게 너무 많으세요. 말씀뿐 아니라 재치 있고 센스 있고 다 잘하는데 못하는 게 뭐야? 단점, 약점, 못하는 것 좀 한번 얘기해주세요. 제가 못하는 게 무지 많습니다. 말 찾는 거 못하고요. 남들 배려하지 못하는 걸 못하고요. 나누지 못하는 걸 못하고요. 때려. 근데 제가 못하는 걸 여기 있는 우리 집사람은 잘 알고 있을 텐데 제 입으로 까면 안 됩니다. 거기 주위 사모님한테 마이크 줘보세요. 거기 앞에 바로 앞에. 아니 뒤에 바로 뒤에. 네, 사모님. 네, 사모님한테 마이크 넘겨봐요. 네.
사실인지 확인해 보세요. 네. 네, 못하는 거 없으세요. 사모님이십니다. 자,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거짓말 못해. 우리는 부부 사귀다냐. 아니, 나 이거 괜히 넘겼어. 오늘 김밥 먹으면 소화 다 안 돼. 자, 또. 네, 영재. 뭐든지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트리마티스 임용재입니다. 제가 손 들었는데 먼저 손 들었다고 하신 분 조금 이따가 제 액션 시범 보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쯤에 오늘 진짜 거의 무슨 이종환 선생님께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처럼 너무 특강을 잘 진행해 주셔서 저도 진짜 깊은 감명을 받았는데 지금 이 세상에서는 저마다 나이대는 각각 다르지만 저보다 하고 싶은 일이 많아서 굉장히 어떤 걸 중점적으로 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려면은 어떤 방법이 적당한지 우리 공기택 선생님만의 그런 특별한 노하우 같은 게 있으시면 한번 좀 전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무지한 질문이에요. 시대를 우리 거스르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시대는 21세기고 인터넷으로 인해서 세상이 가까워져 가고 있고요. 21세기 시대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대라 그러면 연결이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커넥션. 이 세상과 연결을 할 수 있는 고리는 근데 많이 있습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건 21세기에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연결했을 때 뭔가를 들이밀 수 있는 나만의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걸 전 미위라고 합니다. 나만의 것, 그건 결국 내 것인데 우리가 인정하는 내 것. 나만의 것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어떤 걸 키워야 성공한다고 그랬냐면 학벌을 키워야 돼요. 좋은 직장을 가려면 학벌 사회였으니까. 근데 지금 이 시대는 학벌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한 인터넷에 나를 연결하는 순간, 아시잖아요. 테드, 아시잖아요. 무크, 아시잖아요. 세바시. 이런 것들처럼 나의 것들, 내가 제일 잘하는 것을 연결만 시키면 동시에 전 세계 10억이 바라고. 그래서 나만의 것을 키우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제일 잘하는 것. 뭘 잘하죠? 싸움을 잘해요. 10년 동안 싸움을 체계적으로 하면 추성훈처럼. 벌레를 잘 잡아요. 10년 동안 벌레를 잘 잡아 관찰하면 곤충학 박사가 될 수 있는 거죠. 싸움을 또 말을 잘해요. 10년 동안 꾸준히 하면 강사가 될 수 있는 거죠. 관찰하기를 좋아해요. 뭘 잘하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잘하는 걸 찾아내는 것, 그것이 21세기의 가장 큰 강점을 키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그냥 명쾌하게 해서 책 아까 그 질문하신 두 책 책 받고 나오세요. 책. 또 질문 있을까? 네. 예. 선배님 감사드리고요. 예. 저는 지금까지 너무 잘해오셨지만 앞으로의 공기태 선생님의 앞으로의 목표, 앞으로의 포부를 한번 주시죠. 감사합니다. 네. 중요하죠. 앞으로도 저는 이렇게 살 겁니다. 두 줄 글을 쓰면서 말장난을 해갈 거고요. 이 말장난 속에 나름대로 제 철학이 아닌 생각을 좀 담으려고 합니다. 이 세상 철학자들이 훌륭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 철학자들보다도 깊은 생각은 누구에서 나오냐면 세상을 가치 있고 있게 산 촌노에게서도 나오고 옆에 사람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들을 바라본 이야기들을 두 줄 글로 써서 제 내년의 목표가 올해 책을 낸 게 2월 10일 날인데요. 그날이 제가 동호여고에서 잘렸다가 다시 붙은 날이 2월 10일이에요. 근데 그날 저녁 9시 31분에 우리 첫째 아들이 나왔어요. 2월 10일 날. 2월 10일이 그런 의미가 있어서 제가 책을 2월 11일 날로 펴냈고요. 두 번째 아들이 4월 7일 날 태어나서 내년에 이 두 줄 글쓰기를 가지고 어느 정도 호응이 된다면 저희 집사람이 캔디를 좀 쓰고 제가 또 글을 좀 달아서 두 번째 책은 내년 4월 7일 날 낼 생각입니다. 그렇게
그리고 제가 10년 후에는 행복마을 촌장, 행복마을 촌장이 제 꿈입니다. 행복마을은 규모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장일지, 구청장일지, 시장이 될지 모르겠는데 행복마을을 함께 갖고 나가는 촌장이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 한 분 받겠습니다. 네. 네. 꿈이 조금 더 높아서 어렸을 때 꿈이 대통령이라고 했으니까 행복마을 대통령. 네, 오늘 정했습니다. 네. 정해졌습니다. 네. 자, 질문하신 세 분은 나오세요. 책을 받아가시면. 네. 자, 책 끝났습니다. 책이 끝났기 때문에, 네. 나오시죠. 네, 책 사인이 이따 하겠습니다. 사인. 시간이 없어서 이따가 사인 받으러 오세요. 사인이 이따 받으러 오시죠.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펜 갔습니다. 사진 하나 갔어. 사진 하나 찍었다. 사진 하나 최고 채워. 네. 한번 더 칠게요.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야. 좀 멋지게 일어나려고 했는데 형님이 그거 못 봤어요. 죄송해요. 네. 자, 마이크, 우리 이제 마지막 해본 추첨이 있습니다. 아,